이 차를 3,500만 원 주고 사셨대요. 중고차로. 그런데 사고서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 중고차 구매 후 하루 만에 고속도로에서 멈췄다는데요. 공익제보라고 올려주셨어요. 우선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분당 용인점 어떤 그 중고차 그 큰 업체예요. 여기서 구입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제네시스 EQ900 5000cc 프레스티지, 예, 그날 성능 점검 기록부 새로 발급받았고요. 무사고에 수리 이력도 없고 올 양호. 양양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120으로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일가족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셋이, 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요. 지금 치료 중이랍니다. 근데 환불해줬으면 끝이야. 더 이상 회사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답니다. 중고차 1위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분이 말씀하실 때는 중고차 1위이고 상장기업이랍니다. 여기를 믿고 구매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큰 기업이라 해서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럼 경각심을 갖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업체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업체 이름까지 말씀해 주신데 제가 업체 이름은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무슨 카 이름은 공개 못하는데 중고차는 무슨 카 이러죠. 카 이름을 공개 못하더라도 중고차 대기업이 이렇듯 허술한 관리로 소비자가 구매한 다음 날 고속도로에서 멈춰서 그래서 일가족이 사망할 뻔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에 꼭 방송에서 이 같은 위험성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빵빵카는 결론적으로 환불해 줬으니까 더 이상 회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우리 해줄 게 없다. 저희 가족이 병원 진단서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게 있는데요. 네, 차량이 이상이 있어서 네, 차가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네, 완전히 멈춘 건 아니고요. 차가 120으로 가다가 10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가족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죽으면 이 모든 사고가 내 잘못으로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셨습니다. 양양 고속도로 터널 안 1차로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기에 악셀을 밟아도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시속 10km 정도로 계속 가긴 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작동했고요.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1시간가량 진행 후 엔진 경고등이 뜨면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마지막에는 홍천 근처에 있는 2차로 갓길에 멈췄고요. 보험사 긴급변인을 부른 후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해서 긴급변인차가 도착할 때까지 뒤에서 통제를 해줬습니다. 현금 일수불로 모두 다 3,500만 원을 빵빵하게 지불했습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중고차다 보니까 SD카드가 없어서 작동은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구입하셨을 때요, 거기에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그 메모리 카드는 빼죠. 왜? 여긴 뭐 개인에 대한 것도 목소리도 들어있고 어디 갔는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중고차를 인수받으셨을 때는 바로 블랙박스가 작동되는지를 보시고 원래 달려있던 거면 없으면 내가 달고서 해야 되고요. 여기는 달려있어요. 달려있는데 SD 카드를 빼갔으니까 없겠죠. 이럴 때는 이제 카드를 이제 껴야 블랙박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어떤 내용인지요. 영상이 길진 않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편집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차가 왜 이렇게 울퉁거리지? 속도가 안 나가. 엑셀을 밟아도. 지금 고속도로인데. 네, 터널이네요.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네. 진짜 말뿐만 움직이고. 나왔네, 이제 엑셀을 밖으로. 밟아도 지금 엑셀을 밟아도 안 나가요. 엑셀을 밟아도 차가 엑셀을 밟고 있는데도 차가 안 나가요. 엑셀을 밟아도. 네, 그리고 요 차네, 요 차가. 예, 그냥 뒤에도 다른 차,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예, 아이고, 엔진 경고등까지 켜지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아무것도 문제 없어, 아무것도 문제 없음. 예. 자, 이 영상은 공익으로 해서 공개합니다. 이 시간에도
네, 중고차 1위 상장기업 무슨 카를 믿고 전국 40, 이분이 올리신 거예요. 이분이 올리신 거. 예, 이거 진짜 이 직영 중고차 저희처럼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익제보를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수십 개 직영점에서 수백 명의 자동차 전문 평가사가 직접 매입 관리해서 판매한다는 광고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중고차 상장 기업이 이분이 올려주신 거는요. 이분이 편집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저는 무슨 카 요거만 제가 전부 다 모자이크했습니다. 구매 당일 성능 점검을 새로 받아서 모든 기능이 양호로 판정받은 성능 점검 기록까지 발급했음에도 그 다음날 고속도로에서 바로 엔진 경고등이 뜨며 차량이 멈춰섰다는 점에서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한 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변호사님께서 공익을 위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는 많은 국민들은 무조건 중고차 대기업의 광고를 맹신하지 말고 꼭 경각심을 하고 살펴보라는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고차 대기업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문제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님께 형사고소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반 민형사 사건은 맞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원하신다면 일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형사고소는 다른 변호사님께 요청드릴게요. 하지만 이 영상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중고차 대기업이 검증 의무를 강화해서 고속도로에서 엔진 경고등이 뜨면서 차량이 멈추는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따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으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120km로 달리다가 멈추는 사고였기에 일가족 3명이 사망할 수도 있었을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 회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는 중고차 대기업의 미온적인 무책임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뒤에 차들 빡 달려오는데 갑자기 그러면 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뒤에서 오던 차들이 이분께서 비상등 켜고 그렇게 신속히 대처를 해주셔도 뒤에 차들이 피해갔으니 망정이죠. 만약에 뒤에 차가 과속으로 달려온 차가 있었다면 안전거리 못 지킨 차가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차만 바꿔주면 될까요? 차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거기 얼마나 무서우셨습니까 하면서 좀 이렇게 별도의 그 심심한 사과와 함께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작은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그 위로금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진짜 이거 중고차 이 성능 점검 기록부도 보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요? 진단 감별사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자동차 전문 평가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기에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아무 문제 없다 그랬는데 어제 산 차가 오늘 고속도로에 저래되면 정말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 공포감 1시간 동안을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지 않아 갖고요. 옆에 차를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1시간 브레이크는 됐었대요. 브레이크는 됐었는데요. 그런데 가다 서다 반복했고요. 1시간 가량 진행 후 엔진 경고등이 뜨면 완전히 멈췄습니다. 글쎄요, 저럴 때는 시속 10km대로 갔다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뒤에 차들이 좀 멀리 있을 때 그때 갓길을 빼서 거기서 비상등 켜고 그리고 뒤에 삼각대 설치하고 그리고서 이 1588-2504 또는 이제 경찰의 도움 또는 이제 보험사 견인차의 도움 이런 거 좀 받으셨어야 될 텐데요. 1시간가량 계속 만약에 멈추지 않았던 그냥 쭉 가야 되겠지만 좀 미리 멈추셨더라면 공포가 좀 줄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요.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자세한 걸 모릅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것만 이제 그대로 소개하는데요. 어디가 1위인지 좀 잘 몰라요. 보통 전부 다 우리가 1위 막 그런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게 형사 고소를 해서 해결될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고의로 이 차가 형편없는 차인 걸 알면서도 그대로 판매했다고 그러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죠. 사기에 해당되니까요. 근데 이걸 저는 일반 사건을 하지도 않고요. 저는 교통사고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차 사고로 해서 민사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또 형사에 있어서는 억울한 분들의 무죄를 위한 그런 형사편호 이것만 하고요. 자동차 관련됐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같은 이런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민사나 형사 사건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소송까지 가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고요. 큰 기업은 그만큼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좀 책임져 주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와 트라우마가 진짜 극심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